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보살입니다. 고양이 보살의 알아둬도 쓸모없는 한 번 듣고 흘리는 이야기. 오늘은 전에 예고대로 히메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히메지? 히메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히메지 성은요, 오사카에서 서쪽으로 살짝 옆에 히메지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통 오사카 쪽으로 패키지 여행을 가시게 되면 오사카 성을 기본으로 들리고 히메지는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 여행이 아니고서야 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성 안의 박물관도 다 둘러보고 느긋하게 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여유 있는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한 반나절 좀 안 되게 투자해서 둘러보시는 거에는 뭐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 전체가 새하얗다고 하여 별명 백로의 성으로 불리기도 하며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성이라서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영화 007 두 번 산다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드라마 오호쿠 시리즈에서도 자주 에도성이라고 잡히는 성이 사실은 히메지 성이라고 합니다. 전 가보진 않았지만 히메지 성이 규모면이나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성이기도 합니다. 히메지 성은요, 사실 헤이세이 대수리라고 해서 크게 보수공사를 거쳐 2015년부터 재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꼭 히메지 성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트업도 잘 해놔서 야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봄이면 벚꽃 시즌 때도 참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그때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각오하시고 좀 가셔야 하고요. 네. 잠시 더 성을 둘러보기로 합시다. 히메지 성 하면 또 유명한 공주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1화 카나자와 성에서 나왔던 타마히메의 언니 센히메입니다. 도쿠가와 히데타다와 고우의 장녀인 센히메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자신의 외사촌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그리고 도요토미 가문의 당주인 도요토미 히데요리와의 정략 결혼이 결정되어 7살의 나이로 에도를 떠나 오사카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히데요리와의 사이는 좋았는데요. 이후 친정인 도쿠가와가와 시댁인 도요토미가와의 싸움에서 도요토미가는 멸망하게 되고 그녀 역시 다시 에도의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가서 젊은 나이에 또 청산과부가 된 딸을 안타까워하며 딸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재혼처를 찾게 되는데요. 도쿠가와가의 충신 집안이자 당시 히메지 성의 성주인 혼다 타다토키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지창금을 넉넉히 딸려서 히메지로 센히메는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로 히메지에는 센히메와 관련된 장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센히메가 가져온 지창금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 케쇼야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히메가 주로 생활하던 곳은 성 서쪽의 니시노마루 쪽이었다고 하는데요. 니시노마루의 나가츠보네에는 센히메를 보살피는 시녀들이 거처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센히메의 인생 중에서 그나마 행복한 시절을 보낸 곳이 이 히메지 성이었는데요. 센히메는 타다토키와의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는가 하였더니 아들은 어린 나이에 죽고 뒤이어 남편도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어 히메지 성에서의 짧은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녀는 딸과 함께 다시 친정인 에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센히메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났고요. 이번엔 동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쪽 구석에
오키쿠 우물이라는 우물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 우물이 바로 오늘 전설의 주인공인 오키쿠 우물입니다. 에도시대 후기 역사서 반슈 사라야시키 실록에서 나온 기록에 의하면 히메지성 제9대 성주 코데라 노리모토의 시대, 코데라에 가신 아오야마 테사는 자신의 주가인 코데라가를 배신하고 성을 뺏으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채게 된 코데라가의 충신 키누가사 모토노부는 자신의 첩이었던 오키쿠에게 아오야마 집안의 하녀로 들어가 스파이를 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오키쿠는 모토노부를 위해 아주 충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결국 아오야마 테산이 모두가 마스이 산으로 꽃구경을 떠날 때 그 자리에서 주군인 코데라 노리모토를 독살시키기로 계획을 했는데 오키쿠가 이 사실을 모토노부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모토노부는 노리모토를 구출해서 근처 섬에다 그를 숨겨놓게 됩니다. 일단 암살은 실패했습니다만 불안정한 틈새를 이용해 아오야마 테사는 주인 없는 히메지성을 제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테산을 따라 오키쿠 역시 성에 있었는데요. 성 안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토노부를 위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오야마 쪽에서도 내부 밀고자에 대해 눈치를 채고 아오야마 테산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밀고자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부하 중 한 사람이었던 초노츠보 단시로는 실은 전부터 키쿠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어라? 주군인 아오야마 테산에게 바로 이르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실은 이 초노츠보 단시로는 남몰래 오키쿠를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이냐 주군이냐 갈팡질팡 고민하던 단시로는 결국 오키쿠를 선택하기로 하고 오키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네가 우리 주군한테 한 일은 내가 잘 알고 있다. 허나 내가 그 일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을 테니 그 대신 내 여자가 되어라. 오키쿠는 일단 하녀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기서 일하긴 합니다만 이미 모토노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완고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오키쿠의 태도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 단시로는 애증으로 인해 키쿠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확 주군한테 고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래저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랑 이런저런 에피소드로 엮였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좀 그냥 고변하기도 좀 뭐한 상황이었는지라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심고심을 하다가 사실 오키쿠는 전에 아오야마 테산에게서 집안의 가보인 접시 10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받기보다는 집안의 가보이니까 네가 잘 청소하고 보관하고 있어 라고 맡겨둔 것이었는데요. 이게 생각이 난 단시로는 몰래 오키쿠의 방으로 들어가 접시 한 장을 슬쩍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오야마 테산에게 접시에 대한 이야기를 슬그머니 흘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테산은 바로 오키쿠에게 달려가 접시를 꺼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아뿔싸, 10장이어야 할 접시는 9장밖에 없습니다. 내 인연, 접시가 한 장 어디 간 것이야? 네가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었겠다? 아니옵니다. 제가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닥쳐라! 내 인연, 네가 훔쳤든 잃어버렸든
가보인 접시를 제대로 보관 못하고도 무사할 듯 싶었더냐? 여봐라, 당장 인연을 칼로 쳐버려라! 결국 오키쿠는 접시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서 칼을 맞고 죽게 되었는데요. 그 시체는 성 안쪽 낡은 우물 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이후 성 안에서 괴이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키쿠가 던져진 우물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한밤중에 웬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1장, 2장, 3장, 8장, 9장. 한 장이 없어? 접시가 한 장이 없어.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없지? 다시 세어봐야지. 1장, 2장, 3장.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오키쿠의 영혼이 밤마다 구슬프게 자신이 잃어버린 접시 한 장을 찾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가요.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는가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 성전설 시리즈 기획으로 이래저래 조사를 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오키쿠 우물 전설은 나중에 조루리나 가부키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등장인물과 내용이 살짝 다른 반초 사라야시키라고 해서 에도 버전도 아주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알려져 있고 히메지의 오키쿠는 이 버전의 원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에도 버전은 에도가 무대인 반초 사라야시키는 등장 무대가 아오야마 댁이라는 것도 동일하고 그의 하녀 중에 오키쿠라는 하녀가 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일치하는데요. 후반부가 살짝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는 오키쿠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한 장 깨뜨리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마님이 오키쿠를 탓하지만 죽은 아오야마 씨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접시 한 장을 대신하여 키쿠의 가운데 손가락을 자르고 처형시킬 거니까 잠시 방에 감금시켜 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감금을 당한 키쿠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방을 탈출하여 방 근처에 있던 낡은 우물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밤마다 오키쿠의 원령은 1장, 2장, 3장 하고 접시의 수를 세었다고 합니다. 오키쿠의 저주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 임신하신 마님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는 가운데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괴이한 소문은 쇼군 귀에까지 들어가서 결국 쇼군은 아오야마 씨에게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오키쿠의 영혼이 나타나서 접시를 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방법을 찾아보다 저명한 스님께 그녀를 승천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스님은 밤에 그녀가 1장, 2장 하고 세는 와중에 8장, 9장을 말하는데 스님이 낚아채듯 큰 소리로 10장! 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오키쿠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조용히 사라졌고 그 이후 오키쿠의 영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에도 버전인 반초 사라야시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조사는 끝이 나는가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 실은 시가의 히코네시에서도 오키쿠 전설이 존재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번 오키쿠는 주인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비련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키코와 신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을 해선 안 된다라며 원래 약혼녀와 결혼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이 사실을 들은 오키쿠는 주인의 마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 옛부터 주인 찌값으로 내려오고 있던 접시를 일부러 한 장 깼다고 합니다. 원래는 실수로 깬 거겠지 해서 주인도 크게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후에 일부러 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크게 분노해서 사무라이인 자신이 가보인 접시가 중하냐, 아님 사랑하는 여인이 중하냐고 애인한테 시험당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키쿠에게 말하면서 남아있는 접시도 그녀 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와장창 깨부수고 맙니다. 여기까지 오면 역시 주인도 그녀를 용서하기가 힘들었던 터인지라 직접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칼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친 칼은 다른 지방 절에 보내 복납시켜 두었고, 자신은 이후 평생 결혼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히코네에는 그때 오키코가 깼다고 하는 접시가 보관되어 있고, 시즈오카의 어느 절에는 그 칼이 복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끝이 나는가 했었는데, 세상에, 일본 전국 각지에서 오키코 전설로 불리는 이야기가 무려 48개소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설이 넘치는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신분이 낮은 여자가 주인한테 참사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하녀들이 잘 선택한 방법이 우물에 몸을 던진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 여자들의 이름을 소문의 그 이름 키쿠로 통칭하다 보니 그렇게 퍼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48개소는 좀 심했잖아요.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가 마무리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히메지성에 관한 전설 이야기라고 이제 운을 띄웠는데, 마무리는 그냥 매일 전국에 산재한 오키쿠 이야기? 이런 식으로 끝이 나게 되네요. 어쨌든 이번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위키피디아 사라야시키 전설에 남겨진 내용과, 그리고 일본 웹에서 제가 먼저 돌아다니면서 봤던 내용들, 그리고 일본 역사 프로그램 역사 미스터리에서 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본성 전설 시리즈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번부터는 뭐 해야 될지 아직 안 정해서 레퍼토리를 고민입니다. 한국 역사나 전설을 파고들지, 아니면 또 똑같이 일본 쪽으로 해서 역사나 전설을 파고들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지금 레퍼토리 한 5년 정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느 거부터 지금 아직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준비되는 대로 계획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고양이 보살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은 빨리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